우울함을 보이는 청소년들을 보시면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왜 이렇게 굼뜨지? 왜 이렇게 느리고 게을러 보이지? 별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 안일함 때문에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이 우울함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 뭔지 아세요? 우울감을 느낀 이후에 주변에서 무심코 한 말, 행동이 우울감을 느끼는 청소년의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우울함을 겪는 청소년인데 어떤 청소년은 우울감을 빨리 떨쳐낼 수가 있고 어떤 청소년은 우울감이 점점 커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로 우울감이 심각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청소년의 우울함을 보고도 안일하게 넘기려고 했느냐, 개입을 적절하게 해주었느냐 그 차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관계회복 코칭을 하고 있는 토닥입니다. 오늘은 우울한 청소년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3가지, 그 이유와 대응법까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요. 내 아이의 우울감에 대해서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고 잘 대응을 하고 있는지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3가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가 의지가 부족해서 그래. 좀 나가서 뭐 좀 해봐. 친구 좀 사귀어봐. 라는 식의 충고입니다. 이러한 말은요, 소통의 문을 더 닫게 하고 이 이야기를 들은 청소년들은 아, 역시 내가 문제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청소년 우울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굼뜨고 게으르고 느린 이러한 모습들이 부모님들이 보기에는 조금은 답답한 모습들로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의 행동을 수정하게끔 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이의 상태를 지켜보고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보다는 아이의 행동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이가 지속적으로 우울감을 보이거나 공허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처럼 행동을 수정해 주려고 하시는 접근보다는 아이의 모습 그 자체를 조금은 바라봐 주시고 지지와 격려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아이들에게는 지지와 격려가 오히려 제일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독이 될 수 있는 말은요. 나도 힘들어. 사람들도 다 힘들어. 너만 힘드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는 내담자분들을 만나면 힘든 것을 비교하려고 할 때 누가 더 힘든지 대결하려는 그런 모습들에서 굉장히 불편감을 많이 느낀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점은요. 우울을 겪다가 극복하신 분들도 우울을 현재 경험하고 있는 분들에게 나도 그랬었거든? 근데 그거 별거 아니다. 너 지금 이럴 필요 없어.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충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울함을 겪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러한 말들이 스스로를 더 자책하게 하고 더욱 힘들게 한다고 합니다. 우울을 직접 경험해봤던 사람들도 현재 우울한 사람들을 공감하지 못할 정도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헤아리기가 어려울까요? 정말 무심코 답답한 마음에 나올 수 있는 말이기는 하지만 우울한 청소년들에게는 비수가 꽂힐 수 있는 말이니까 꼭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요.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면서 지금 청소년이 느끼고 있는 우울감을 별게 아니고 유난스러운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청소년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가 있는데요. 우울한 사람들은요, 습관처럼 반추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괜히 그랬나?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와 같은 과거에 대한 반추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피해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해? 같은 예기 불안도 많이 느끼는데요. 너 지금 예민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증상을 악화시키는 말들이겠죠.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정말 지금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요. 우울한 청소년들이 보이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치료적 접근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아이가 만약에 흥미가 있는 것이 전혀 없고 공허함,
혹은 우울감을 2주 이상 느끼고 있다면 우울한 청소년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밥을 갑자기 너무 많이 먹거나 갑자기 너무 안 먹거나 혹은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갑자기 너무 자지 못하거나 피곤함, 피로감을 호소하거나 행동이 굉장히 느려졌거나 혹은 너무 초조해하거나 또한 집중력이 감소가 되어서 학업 능력이 확 떨어지거나 과제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부적절한 자책감, 죽음에 대한 생각 중에서 4가지를 이야기한다면 꼭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약물 복용과 심리 상담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청소년 우울은 혼자서 극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계속 둘 경우에는 골이 깊어서 치료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더 길어지기 때문에 초기에 우울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특히 청소년은 호르몬 변화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기분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불균형이 우울한 감정을 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약물 복용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상담을 병행하는데요. 부작용이나 약 먹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상담만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단기 효과가 걱정되는 부분들 때문에 상담을 선호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우울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은요,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이러한 점을 강조드리는 이유는요, 치료도 관계의 경험이기 때문에 치료사가 청소년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자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상담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 경험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상담은 필요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 과정은 청소년이 자신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은 우울한 청소년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3가지 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보신 부모님들은 이미 이런 말들을 내가 한 적도 있는 것 같고 내가 공감을 잘 못해주고 있었던 것 같고 아이를 몰아세우기만 한 것 같아서 죄책감이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요. 아이를 위해서 이러한 영상도 찾아보시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을 청소년과 함께 극복해 나가신다면요. 더욱 신뢰로운 부모-자녀 관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우울한 청소년의 모습을 나약하고 의지가 약한 아이로 바라보셨다면 지금부터는 청소년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감정임을 알아주시고 함께 잘 헤쳐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좋아요, 구독 눌러두시고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